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 뉴럴 넷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뭐냐?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다음 장 넘어간 거 보이나요? 공유가 일시 중지됐다. 아니. 아, 이게 이상하게. 그거 뭐지? 요거. 이 키노트로 전체 화면 하면 이거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요걸로 제가 올려드린 그 PDF 파일에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 뉴럴 넷을 이제 지금부터 한 3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자, 왜 그래프 뉴럴 넷이 중요한지 일단 거기 그리고 이제 그래프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자 가장 간단한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유명한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에 있는 제커리스 카라테 클럽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꼭지점과 그 연결선, 점과 점을 연결한 링크, 엣지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이제 vertex 혹은 이제 node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node라고 부릅니다. 네. vertex가 꼭지점이란 뜻이고요. 이제 엣지, 그러니까 점과 연결, vertex 엣지 혹은 이제 vertex, 그러니까 vertex는 이제 노드랑 같은 말이고 엣지는 혹은 이제 링크와 엣지는 이제 동의어입니다. 네. 자,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과 그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한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 혹은 이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그 성질들의 수학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물리학과 수학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나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리얼 월드 데이터에 들이 이런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그래프 스트럭처를 이용을 하면은 설명이 매우 잘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제가 이제 제커리스 카라테 클럽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은 1970년도부터 72년 사이에 그 사회학자인 이제 웨인 제커리라는 사람이 그 어떤 대학에 있는 카라테 클럽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가라테를 배우는 동호회 사람들의 어떤 친분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되겠죠. 한 사람의 대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은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그 동호회 끝나서 동호회 밖에서도 친하게 지내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라테 클럽 네트워크는 이제 멤버는 34명이고요. 그러니까 34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제커리가 연구를 진행하던 도중에 요 동호회 사람들이 싸워서 두 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뭐 혹은 뭐 동아리 짱 좀 되겠죠. 네. 동아리 장이랑 그 인스트럭터 가라테를 가르쳐 주던 사람 사이에 약간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제 클럽이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네. 뭐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노드별로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색깔들은 이제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 조금 이제 더 친한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같은 학번, 뭐 같은 동호회 안에 있더라도 또 서로 더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소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초창기에는 이런 이제 소시올러지, 그러니까 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사용을 했던 도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리학자들이 요것들을 가져오면서 예시로 쓰게 되면서 이제 유명해진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제커리스 가라테 클럽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요런 노드, 요렇게 연결이 많은 노드들은 소위 말해서 허브라고 부릅니다. 허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소위 말해 인싸라고 할 수 있겠죠.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은 여기 이제 요건 이제 약간 아싸에 해당하는 노드가 되겠죠.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보다 좀 더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제퍼슨 하이스쿨 로맨틱 그 and sexual relationship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제퍼슨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네. 에서 이제 조사를 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파란색은 남자, 이제 분홍색은 여자에 해당하는 노드입니다. 각 학생이죠. 네, 학생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사귀었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그냥 한 커플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뭐 63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큰 네트워크가 하나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남자는 얘랑 사귄 적 있고, 얘랑 사귄 적 있고, 얘랑 사귄 적 있고, 요 여자애는 얘랑 사귄 적 있고, 얘랑 사귄 적 있고, 얘랑 사귄 적 있고, 뭐 요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몇몇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큰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여기 해당하는 학생이라든가 뭐 여기 해당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남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나 사귀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여학생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여학생이랑 사귄 남학생 노드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랑 사귄 남학생에 해당하는 노드가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따로 노는 커플들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많이 얽혀 있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이제 생물학에서는 단백질과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이제 인터랙션을 많이 합니다. 단백질이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단백질과 어떤 단백질이 상호작용하는지를 이렇게 각 동그라미는 단백질에 해당하고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사이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은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단백질이 그거 뭐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과 어떤 단백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툴이 된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나 그래프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는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그래프나 네트워크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 네.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directed graph,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각 노드에서 어떤 정보든 뭐든지 간에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인 시작과 끝이 방향이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 여기서 끝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4개의 vertex, 꼭지점 4개고 엣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1, 1, 1, 1, 1. 그러니까 2번에서 시작해서 1번으로, 2번에서 시작해서 1번으로 도달하니까 여기 1. 이렇게 0과 1로 서로의 연결 상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를 우리가 adjacency matrix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썼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adjacency matrix. adjacency는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인접 행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건 이제 undirected,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는 거. 그냥 이제
얘랑 얘랑 somehow 그냥 연결이 돼 있다. 그냥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요 관계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adjacency 매트릭스가 당연히 이렇게 시메트릭해지게 됩니다. 얘랑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연결 관계는 이렇게 시메트릭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nowledge graph. knowledge graph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는 이제 bipartite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knowledge라고 되어 있는데 bipartite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의 노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과 학생, 아니 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요 연결선은 서로 다른 뭐 이런 이제 노드에 대해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bipartite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서로 다른 것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건 이제 그 서로 다른 타입의 노드가 있고 서로 간의 어떤 위계, 어떤 하이라키 내지는 어떤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V1이 V2와 V3, V4를 이제 가르친다. 그죠? V3도 이제 V2와 V4를 가르치는 그런 관계다. 그리고 이제 V2는 V4를 가르치는 관계다. 뭐 이렇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임의로써, 그러니까 누가 A가 B를 가르친다 그러면 A에서 B로 이렇게 선을 긋겠다. 정의를 하면은 이런 식의 knowledge graph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weighted graph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엣지가 있을 때 전부 다 그냥 0 아니면 1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합은 더 세고 어떤 결합은 덜 세고 마치 화학에서 싱글 본드와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가 있듯이 이렇게 이제 결합의 세기를 숫자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weighted 그래프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은 adjacency 매트릭스도 당연히 0과 1이 아니라 이렇게 0과 어떤 실수,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끼리는 0이 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끼리는 이 점수를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weighted, 가중치를 가진 그래프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과 1 사이에는 다 빵이잖아요. 그죠? 여기 다이아고널은 다 빵인데 여기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빵인데 이제 어떨 때는 셀프 룹,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 나가서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 이런 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define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셀프 룹이라고 부릅니다. 셀프 룹.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라는 거는 하는 것은 그냥 굉장히 제너럴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있고 그 꼭지점들 사이를 내가 임의로 그러니까 뭐랑 뭐를 만족하면 그냥 얘네들이 연결됐다고 가정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그래프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수학 이제 적인 기호를 보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G는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고요. G 괄호하고 V, E 혹은 V, A로 나타냅니다. V는 vertex, 꼭지점, E는 엣지. 그러니까 그 점과 점 사이의 연결 상태를 알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define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 있고 그 점과 점 사이의 adjacency 매트릭스를 알아도 우리가 이제 그 상태를 define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adjacency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긴 하나 이제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노드가 1000개다. 그러면은 1000x1000의 행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큰 그래프를 다룰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1, 2, 3, 그러니까 1번, 4번, 2번, 4번, 3번, 4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djacency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1, 2, 3, 4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이제 그냥 꼭 점이 있고 점과 점 사이를 이은 게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노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노드 피처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렇게 어떤 이제 친분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뭐 친분이 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친분이 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친분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각 사람에 대해서 노드 피처, 그러니까 각 노드의 특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처럼 친분 관계 네트워크라서 각 노드가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노드 피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이, 성별, 뭐 국적, 직업,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드 피처, 그러니까 노드의 속성, 노드의 특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면은 뭐 이런 특징, 블라드미르 푸틴이면은 이런 특징,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 노드다. 그러면은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는 뭐 이러이러하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엣지, 링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링크에 대한 어떤 정보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 뉴럴넷이 특히나 케미스트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상당히 잘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몰레큘 그 자체를 우리가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화학 구조식 자체가 일종의 그래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노드가 있고 노드는 뭐예요? 각 아톰이죠. 그죠? 아톰. 각 원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노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코밸런트 본드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엣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일종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각 아톰에 대해서 아톰 피처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앞서서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아톰 피처 혹은 그 결국에는 노드 피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아톰 하나를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여기 원자 하나를 골랐다. 그러면은 얘의 특징으로서 뭐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카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토믹 넘버가 피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카본이고 본드가 몇 개냐? 코밸런트 본드가 몇 개냐? 하나, 두 개다. 그럼 이제 두 개랑 연결돼 있고 코밸런트 본드 두 개를 갖고 있고 하이드로젠은 몇 개가 달려 있느냐? 그럼 여기 이제 아로마틱이니까 한 개가 달려 있겠죠? 그럼 수소는 하나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로마틱이냐? 아니냐? yes, no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을 부여해서 우리가 이제 아톰 피처 혹은 노드 피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아톰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더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럼 뭐 어떤 정보를 더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노드, 각 아톰을 기술 잘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면은 결국 케미스트리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 뉴럴넷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더라도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냥 우리가 완전히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잘 좋은 어떤 이제 화학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면은 케미컬 인투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도메인 날리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여기 이제 원자의 특징을 정의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정보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을지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예시로 들었는데 어떤 걸 더 고려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본드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엣지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얘는 연결이다 아니다. OX가 아니라 어떤 연결은 우리가 잘 알듯이 더블 본드고 어떤 연결은 싱글 본드고 어떤 연결은 아로마틱 본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엣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엣지의 특징, 본드의 특징을 구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엣지 피처 혹은 이제 노드 피처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노드 피처는 그냥 각 꼭지점을 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엣지 피처는 각 본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거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 뉴럴넷으로는 우리가 크게 뭐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프 뉴럴넷으로 할 수 있는 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각 노드 단위로 어떤 이제 분류. 그러니까 한 그래프를 이루는데 노드가 뭐 1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번 노드는 1번 클래스에 해당하고 2번 노드는 2번 클래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1번 소모임,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2번 소모임, 요 보라색에 해당하는 게 3번 소모임, 녹색에 해당하는 게 4번 소모임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처럼 이제 각 노드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는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요거는 이제 그냥 그래프 자체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은 분자가 여러 개 있을 때 분자의 뭐 예를 들어서 호모르모 갭, 분자의 뭐가 있을까? 폴러라이저빌리티 이런 것들은 그냥 분자 단위에서 딱 하나 나오는 그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단위에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이제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링크 프레딕션. A와 B 사이에 연결이 생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한 요런 크게 세 가지의 태스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예측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리액턴트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래프, 이것도 하나의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어디에 링크가 생길 거냐, 어디에 본드가 생길 거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예측하는 화학 반응을 예측하는 어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그래프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기반으로 나온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제 그 구조인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undirected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연결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각 노드는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피처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 노드의 정보, 각 노드의 정보가 자기의 네이버, 자기의 그 이웃으로부터 온 정보에 영향을 받아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래 자기 자신의 피처에 해당하는 텐서가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텐서를 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텐서가 여기에서 온 정보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요 옆에 온 노드, 옆에 있는 노드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기 자신의 정보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걔네들을 짬뽕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텐서를 어떻게 잘 믹스해서 요 자기 자신의 텐서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합니다. 업데이트.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여기에서 있는 요 HJ는 HI랑 HJ는 자 요건 HI는 얘가 이제 I 번째라고 합시다. 옵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I 번째 노드라고 하고요. 녹색에 요. 제가 요거를 써보면요. 요걸 이제 I 번째 노드라고 하고요. 옵스. 네. 네. 요게 이제 I 번째 노드고 자, 요거는 I 번째 노드의 네이버. 그러니까 이제 그 neighbor indices. I 번째 노드의 그 이웃한 것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HI는 노드 피처가 됩니다. 얘는 이제 i번째 그러니까 i번째 노드의 피처 벡터가 됩니다. 얘는. i번째 노드의 피처 벡터가 W0라는 걸로 업데이트가 한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멀티리니어 얘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혹은 이제 리니어 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W들은 대부분 이제 임의의 변환인데요. 임의의 변환인데 많은 경우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특징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한번 변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오는 것들, 주변에서 오는 것들을 W1이라고 하는 요 벡터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요 변환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오는 것들을 다 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 자신에서 온 거랑 썸을 해가지고 액티베이션에 집어넣고 자기 자신의 정보가 한번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서 오는 것들, 요 피처 벡터를, 요 이제 얘도 이제 피처 벡터죠. 얘도 피처 벡터고, 이제 피처 벡터, 주어진 피처 벡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변환을 시킵니다. 요 H도 피처 벡터고요. 요 W는 이제 MLP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피처 벡터를 이제 업데이트 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내가 넣어준 피처를 W에다 한번 집어넣고 그러니까 변환을 시키고 옆에서 오는 것들로부터 피처 벡터를 변환해서 다 더하고 그걸 이제 내 자신의 어떤 피처로 삼은 다음에 또 한 번 업데이트하고 또 한 번 업데이트하고 또 한 번 업데이트하고 이걸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각 피처 벡터들이 이제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값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처 벡터로부터 이제 혹은 이제 그래프 단위의 어떤 하나의 프레딕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래프 뉴럴 넷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그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업데이트를 할 때 여기 W1이라고 하는 것들 자 보시면 이 식을 보시면은 요 i번째에 summation over ni 그러니까 i번째 노드에 얘를 i번째 노드라고 하면요 요 빨간 i번째 노드의 네이버 다이렉트 네이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얘네들을 이제 J1, 2, 3, 4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각 피처 벡터를 W1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변화를 주는데요. 이때 W1은 요걸 할 때 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똑같은 W1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색 화살표가 전부 다 똑같은 W라는 변환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이제 W0라는 요 변화, W0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를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라미터 개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invariance to permutation,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제 노드 번호에는 무관하고요. 그냥 뭐랑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때 나와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의 정보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와서 내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그림에서 나타내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 아톰
얘가 이제 요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를 들어 5차원의 어떤 벡터로 노드 피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노드 피처 다섯, 얘도 노드 피처, 노드 피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자 번호, 뭐 공유 결합의 개수, 수소 개수, 뭐 아로마틱이냐 아니냐 이런 거의 정보라고 치면은 4차원짜리 벡터를 우리가 여기 W에다가 곱하면은 그죠? 얘를 내가 임의의 차원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렇게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전부 다 서메이션해서 전부 다 더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집어넣으면은 요 H 요 가운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한번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패싱 이게 요걸 이제 다른 말로는 메시지 패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한다? 1번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3번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4번에서 가져오고 요 네 개를 어떻게 이제 지지고 볶고 섞어 가지고 새로운 뭐 임의의 차원의 벡터로 바꾸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피처와 요 2번에서 온 정보를 이용을 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요거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이용을 해서 지지고 볶고 섞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주로는 이제 그냥 MLP를 한번 통과시키고 걔네들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 몇 번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 얘도 어떤 의미의 벡터를 가지고 있고 얘도 여전히 어떤 벡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노드 피처를 노드가 가지고 있는 텐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노드별로 어떤 프레딕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그 노드별로 있는 피처들을 다 뭐 평균 친다든가 아니면 뭐 맥시멈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 하나에 해당하는 어떤 밸류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CNN에서 했던 거와 비슷한 이제 에버리지 풀링과 혹은 이제 맥스 풀링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요거 이제 그러면 실제 코드를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네,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래프 뉴럴넷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어디 갔냐? 어디 갔을까? 네, 크롬이 어디 갔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래프 뉴럴넷 자체는 아직까지는 파이토치 안에 일부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파이토치에서 주로 지원하는 거는 CNN, 컨볼루션 뉴럴넷이랑 이제 RNN, 리커런트 뉴럴넷 크게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의 경우에는 기본으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그 외부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는 파이터치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파이터치 지오메트릭. 그러니까 자, 음, 파이터치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콜앱에서 요거를 쓰고자 한다면은 여기 있는 요대로 잠시만요. 공유를 할게요. 여기 있는 요 명령들을 요 pip install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콜앱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인스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다 눌러보세요.
네, 지금 일단 설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이제 파이토치 지오메트릭 줄여서 이제 파이G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자, 얘는 이제 임포트를 할 때 토치 언더스코어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걸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토치 언더스코어 지오메트릭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점 데이터 점 대문자 데이터 클래스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에는 이제 요 토치 언더스코어 지오메트릭 닷 데이터 닷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되고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x 그러니까 크게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를 우리가 디파인을 해주면 되는데요. 하지만 얘네들을 전부 다 디파인 해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요 데이터.x, 데이터 인덱스, 엣지 인덱스, 그 다음에 데이터.y 요 세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보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x라고 하는 데에는 뭐를 집어넣냐 하면은 노드의 특징 행렬, 특성 행렬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x는 어떤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노드의 개수 곱하기 노드 특성 개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분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차원은 아톰의 개수, 두 번째 차원은 각 아톰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피처의 개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엣지 인덱스는 그래프의 연결 상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연결 상태는 2 곱하기 2 콤마 연결 개수 요렇게 우리가 이제 디파인이 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요 예제를 보면은 조금 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데이터.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이제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 혹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특징 혹은 물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노드별로 어떤 예측을 수행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자가 주어졌을 때 각 아톰의 뭐 파셜 차지를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y 값, 그러니까 내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값을 이제 노드 개수 곱하기 콤마 이제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혹은 내가 이제 그래프 단위의 예측, 그냥 이제 어떤 그래프 분자가 주어졌을 때 그 분자의 호모르모 갭을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딱 요 1차원짜리, 그러니까 맨 첫 번째가 1이고 이제 학습시키고자 하는 물성들 여러 개가 쭉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y에는 내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물성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뒤에 두 개는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습니다. 자, 데이터.엣지 attribute는 attribute가 얘기했지만은 그 속성이죠. 그러니까 그 연결의 속성. 그러니까 이 엣지 attribute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 크기가 연결의 개수, 콤마 연결의 특성 개수. 그러니까 연결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정의하기 나름이지만은 그냥 싱글, 더블, 아로마틱 뭐 이렇게 정의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다 뭔가 정보를 내가 더 집어넣을 거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pose는 노드의 위치, 그러니까 노드의 포지션, 코디네이트 좌표가 되겠습니다. 좌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차원이니까 노드 개수 곱하 콤마 3이 되겠죠. 3차원에 있는 그래프라면은. 네. 특히 이제 분자 데이터를 다루면은 차원은 기본적으로 3차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일단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시를. 자, 우리가 토치를 불러오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토치 지오메트릭 점 데이터에서 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불러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엣지 인덱스를 우선 볼게요. 엣지 인덱스는 지금 얘가 2 곱하기 4. 그러니까 행이 2개고 칼럼이 4개인 요걸로 정의가 돼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0번과 1번이 연결돼 있고 1번과 0번이 연결돼 있다. 1번과 2번이 연결돼 있고 2번과 1번이 연결되어 있다. 요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0번과 1번, 1번과 0번 두 번에 걸쳐서 디파인을 하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에서는 0에서 1로 간다.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간다. 요 엣지 인덱스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시작, 여기가 끝. 그러니까 자, 그리고 밑에를 한번 봅시다. 자, x는 토치다 텐서. 자, 얘는 이제 그냥 1 곱하기 3 행렬로 이제 주어지게 되죠. 1 곱하기 얘는 이제 2 곱하기 되고요. 자, 마이너스 1, 0, 1. 그러니까 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0번째 노드, 맨 첫 번째 노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두 번째 노드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세 번째 노드는 1이라는 값을 가진다. 요게 이제 노드 피처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노드 피처에 해당하는 값.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요 x와 엣지 인덱스를 디파인을 한 다음에 요 각각 이제 서로 다른 텐서입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텐서가 된 다음에 요 이제 x를 노드 피처를 데이터 괄호 열고 x 이퀄 x라고 주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데이터라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의 요 대문자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x 엣지 인덱스 y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속성 그리고 이제 엣지 어트리뷰트 포즈 크게는 요 5가지 속성을 디폴트로 가져야 가지고 그래프를 디파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이름이랑 요 이름이 좀 헷갈린다. 이게 똑같아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좀 더 풀어서 쓰면은 노드 피처 이렇게 되고요. 엣지 우리가 얘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커넥티비티.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내가 여기 X에 해당하는 건 노드 피처라고 이렇게 주어주게 되고 엣지 피처에 해당하는 거는 커넥티비티를 주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의 그래프를 디파인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요 데이터라고 하는 요 변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양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요게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2번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엣지가 디파인 되어 있는 이유는 한 번만 나오게 되면은 0에서 1로 이렇게 순서, 방향이 있다라고 얘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1로도 가고 1로도 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undirected를 표현을 하려면은 똑같은 요 엣지를 두 번 순서를 바꿔서 디파인 해줘야 되는 게 요 이제 파이토치 지오메트리의 특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요 그래프 그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정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지만은 요거 말고도 이제 DGL이라고 하는 Deep Graph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제 사용법은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하나를 익혀놓으면은 그 다음 거는 네, 금방 익힐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행으로 이렇게 이제 소스 타겟, 소스 타겟, 소스 타겟, 소스 타겟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냥 소스 타겟, 소스 타겟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넣고 싶다. 사실은 이제 그래프 데이터를 보면은 연결 상태를 그냥 이렇게 밑으로 쭉 풀어 쓴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는 게 좀 더 직관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텐서를 정의한 다음에요. 이 텐서의 크기는 그러니까 n 연결 개수 4 곱하기 2. 그러니까 이제 연결 개수 곱하기 2의 크기를 가지는 텐서로 우리가 이제 엣지 인덱스를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얘를 모양만 바꿔주면 되니까 트랜스포즈. 그래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x equal x, 엣지 인덱스인데 점 t는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contiguous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불러줘야지만 이렇게 제대로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트리뷰트,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프린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에 엣지는 몇 개냐? 엣지 4개. 얘가 undirected냐? true죠, 그죠? 그러니까 0에서 1로도 가고 1에서 0으로도 가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다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이제 방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중간에 하나를 빼볼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빼면은 그래프가 이번에는 is undirected, 그러니까 data.is undirected를 하면은 얘가 false가 되고 data.is directed 하면 true가 되죠. 그죠? 네, true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노드 단계 혹은 이제 노드 레벨, 엣지 레벨, 그러니까 그래프 레벨, 그러니까 각 노드 엣지 그래프에서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유틸리티 함수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요 각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정의한 요 데이터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몇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궁금하면은 요 데이터.keys. 그럼 여기는 이제 노드 x와 엣지 인덱스가 있다. 그러니까 요 x와 엣지 인덱스 요 처음에 2개만 디파인이 돼 있다는 거죠. 요 나머지 3개는 디파인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속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옵셔널하다. 모든 속성은 이제 디파인을 필수적으로는 안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뭔가를 예측을 하려면은 나중에는 y 값까지는 예측 입력을 해줘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에 이제 그 X, 노드, 결국에는 이제 노드 피처를 노드 피처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러면은 0번에는 마이너스 1, 1번에는 0, 그 다음에 1. 이런 이제 피처가 이제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속성과 그 내용물을 알고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엣지 어트리뷰트가 정의되어 있느냐. 엣지의 속성이 요 데이터라고 하는 요 그래프, 현재 요 데이터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느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노드의 개수, 엣지의 개수, 그러면 노드 피처의 개수, 한 노드를 숫자 몇 개로 표현을 하느냐. 지금은 한 개로 표현하고 있죠.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isolated node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머지 그래프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연결 안 돼 있는 그래프 그 원자가 있느냐, 아니, 연결 안 돼 있는 노드가 있느냐 이런 뜻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셀프 룹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는 룹인데 이것도 쓸 경우는 많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GPU에서 계산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이G에서도 그러니까 파이터치 지오메트릭에서도 파이터치처럼 이미 사람들이 테스트용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 셋을 몇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내용, 그러니까 파이터치 지오메트릭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이미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리스트만 한번 봅시다.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원래 오늘 이제 약간
실제 분자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이토치 지오메트릭 점 데이터 셋이라는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스탠다드 테스트, 그러니까 엠니스트나 우리가 오늘 했던 사이파 10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몇몇 가지 그래프 네트워크 있어요. 그래프 데이터가 있는데 그 아까 보여준 이제 제커리스 가라테 클럽 네트워크도 있고요. 자, 요건 이제 IMDb 셋은 IMDb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 있는 그 영화 리뷰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배우와 어떤 배우가 같은 영화에 출연했느냐를 기반으로 이렇게 배우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IMDb 셋이고요. 뭐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주로 케미스트리에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 보면은 상당수가 케미스트리와 관련 있는 그러니까 QM9이라고 하는 셋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 QM9도 있고 MD17, zinc, moleculenet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 이제 entities 얘네들이 전부 다 화학이랑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자를 그래프화 시킨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QM9만 아주 잠깐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QM9 데이터셋을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약 13만 개의 몰레큘을 가지고 있고 19개의 리그레션 타겟 그러니까 13만 개 분자들의 아래와 같은 요 물성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13만 개 분자를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19개를 예측하는 뭐 이걸 전부 다 예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예측하는 요런 셋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그래프 뉴럴넷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전공이지만은 그냥 이제 화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요거를 갖다 써가지고 이제 예측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논문 컨클루전에 항상 이제 뭐 그래서 우리 그래프 뉴럴넷을 쓰면은 뭐 새로운 뭐 재료를 만들 수 있다. 뭐 새로운 뭐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화학에 대해서는 1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컨클루전에 항상 그렇게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 뉴럴넷을 잘 배우면은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어떤 화학에 관련된 인공지능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물성들을 보면은 뭐 다이포 모멘트, 아이소트로픽 폴라라이저빌리티, 호모루모, 여기 이제 호모루모 갭, 그다음에 요거 뭐 일렉트로닉 스페이셜 익스텐트.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다음에 zero point vibration energy, 그렇죠? 네. internal energy, enthalpy, free energy, heat capacity. 다 알죠? 네. 그다음에 atomization energy. atomization energy라고 하는 거는 얘를 이제 분자 상태에서 하나 떼내는 거.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다음에 rotational constant. 요건 이제 그 회전 상수. 그 여러분들 물리화학 2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회전 상수. 네. 각 모멘트 오브 이너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 좀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QM9 셋이랑 실질적인 어떤 분자 셋을 가지고 요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을 가지고 예측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이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걸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바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코드를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오늘 그래서 그 앞에서 했던 CNN 부분에 숙제를 간단히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뭐냐면은 앞에 우리가 했던 CNN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층을 몇 개를 더 쌓거나 채널 개수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에폭 수도 늘려가지고 한번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거기 이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트워크를 몇 번 바꾼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제 한 서너 번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올려주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권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는 거기 숙제 탭에다가 이렇게 간단히 기술해서 넣을 테니까요. 네, 다음 주까지 콜앱에서 한 번씩 돌려봐 주세요. 네, CNN 복습하는 겸 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